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국 씨가 신당을 창당했지요. 조국혁신당, 당 이름이 그렇습니다. 당 이름에 기어이 본인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한자로는 이제 본인 이름이 아니라 나의 조국 할 때 그 조국을 넣었다는 식인데, 뭐 어찌됐건 발음은 똑같습니다. 조국혁신당. 국민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조국은 잊어버리고 싶은 이름 중에 하나죠. 조국의 강, 그 지긋지긋했던 지난 4, 5년 동안 이 조국의 강 이제 다 건너쓰려니 했는데 그에 또 출마를 하겠다, 창당을 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번 이제 그 4월 10일 총선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대법원 판결,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이미 제2심에서 징역 2년형 선고받았고 별일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면은 조국은 이번에 금배지를 달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아마 옥중 정치를 하겠다. 의원 배지는 상실하더라도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몇 명 있게 된다면 그 당의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자기는 교도소 안에 들어있는 당대표 그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정치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달리 이 조국 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특이점이 있는데 그건 조기 종식입니다. 조국은 지금 어금니를 갈아붙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에 이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자기네 당의 정치적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이르면 금년 12월쯤에 대통령의 얼굴이 바뀌어져 있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조기 종식입니다. 그래서 그 조국 혁신당의 목표, 당 목표는 뭐냐? 윤석열 탄핵, 윤석열 대통령 조기 종식,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야 우리도 잘 된다, 충돌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도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떨떠름합니다. 이 조국 혁신당 어떻게 해야 될지. 조국하고 같이 손을 잡고 정권 심판론, 그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가 하면은, 정반대로 조국 때문에 조국이 나와서 설치고 돌아다니면 중도층 이탈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 개혁도 더 힘들어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당 대표입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 조국. 수락연설에서 저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조국 법학자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까? 본인은 아직도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흰 종이처럼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조국 때문에 전 국민이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지난 몇 년을 보내야 됐다는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죠. 더더군다나 조국은 자기네들 진영만 놓고 본다면 조국 때문에 민주당은 연거푸 선거를 패배한 그런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통령 선거에서 졌고 지방선거에서 졌고 그
상당 부분의 책임이 조국에게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일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검찰공화국의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과오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그랬는데요. 사과의 내용이 잘못됐죠. 국민들께 고통 드린 거 사죄드리고 민주당이 연거푸 선거에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책임 사죄드린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내로남불 그 상징적인 인물 조국입니다. 결자 해제의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는 말, 그 말은 맞습니다. 이제 조국은 이 판에 뛰어들었고 이 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교도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갈 다리는 없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네요. 정치권과 보수 언론에서 조국의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은 검찰 독재의 강, 윤석열의 강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조국의 강이 아니라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된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이와 같지 않죠. 지금 조국의 강 잊을만 했는데 조국의 강이 또다시 범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조국의 강 범람 때문에 전 국토는 아니더라도 일부 또 이재민이 발생하는 정치적 이재민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에서 활동했던 배우 문성근, 그다음에 원로작가 조정래, 이 두 사람 조국 혁신당 공동 후원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 진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조국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전국에서 1대1 심판 구도를 만들어내고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바로 이 1대1 구도, 1대1 구도. 지금 조국 혁신당의 또 다른 관계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구 출마자가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좌파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지금 온통 1대1 구도,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진영 쪽에서 한 사람,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 이런 대결 구도가 돼야 되지, 자기네 진영 쪽이 두세 사람이 됐을 경우, 그건 필패의 일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쪽은, 여권은 말이죠, 구도가 아주 간결합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하고 국민의힘은 거의 한 몸. 그 간극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딱 붙어 있습니다. 뭐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제 비례대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어떤 충돌음도 잡음도 들리지 않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딱 한 명입니다. 국민의힘 쪽, 여권 쪽, 국민의 미래 쪽. 비례대표가 돼도 한 명, 그리고 지역구 후보가 돼도 한 명.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야권은 5그룹이 있습니다. 5그룹. 비례대표 쪽만 일단 보겠습니다. 5그룹이 누구냐? 첫 번째가 어제 창당되었죠.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하고 뭐 시민단체하고 네 곳이 함께 손을 잡았다는 더불어민주연합,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낙연이 나가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이낙연 두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중 아마 탈당 선언하게 될지도 모르고 뭐 내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공천 탈락한 임종석, 홍영표, 설훈 이런 사람들이 뭐 민주연대를 따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임종석과 홍영표, 홍영표와 임종석. 그 다음에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이 왜 좌파 쪽이냐고요? 거기에 다 민주당 출신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이원욱, 조응천, 양양자, 이준석이 하고 있는 일들 보면 이준석은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단 한 번도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찔벅대고 염장 지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랬더군요. 이건 민주당 계열이다. 보수 쪽에는 우리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그래서 이쪽 국민의힘 여권은 딱 하나.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말씀드린 5가지.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준석의 개혁신당, 임종석의 민주연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5개로 흩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5개로 흩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국신당,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조차 입을 열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이 1대1로 만들어야 된다. 1대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이 좌파의 5갈래로 현재 5갈래. 뭐 그 중에서 이제 임종석하고 홍영표, 설훈 이런 사람들은 이낙연 쪽으로 합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미래하고 민주연대가 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렇게 하면 이제 4갈래가 되는 거겠죠.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이제 여기가 서로 찢어 발기듯이 갉아먹게 되면은 국민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총선은 말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늘 하는 얘기인데요. 구도와 바람입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승패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름 남겨놓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 이거라는 거죠. 구도와 바람, 프레임, 그리고 윈드. 이게 어디로 결정되느냐 이걸 보면 될 텐데요. 지금 구도가, 지금 프레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에 사뭇 유리한 쪽으로 짜여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낙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엔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쯤이다. 끝까지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러나 이 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은 지금 좌파 진영 쪽에 아까 말씀드린 4개 혹은 5개 이 그룹들이 결정적으로 뭉치지 않는 한, 지금 그 4그룹이 다시 5그룹이 다시 뭉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 개개의 이익이 너무나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그 길이 지금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이 뭉치기 힘든 이유는 뭐냐?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9%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당들 중에서는
지지율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으니 조국이 쉽사리 몸을 합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올망졸망해야 서로 합쳐야 그나마 힘이 난다 해서 합치려고 하는 건데 어느 하나가 치고 나가면은 절대 합치지 않습니다. 자기 전체적 지분이 마련되려고 그러는데 주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자기의 의석이 적어도 5석에서 10석 사이 확보될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 뭉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21대 총선 때 정의당이 그때 비례대표 지지율이 9%쯤 됐었습니다. 그때 정의당이 얻은 의석이 6석 아닙니까? 지금 조국도 적어도 6석, 많게는 10석.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3당이 되겠다. 이런 꿈에 지금 부풀어 있을 겁니다. 조국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비례대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그 누가 온들 쉽게 서로 합치려고 하겠습니까? 상대편이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는 한 이제 조국 혁신당은 합당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3%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이낙연하고 합했다가 다시 떨어져 나오면서 정치적 동력을 급속도로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조국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의 지지층을 갈라먹는, 찢어먹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목소리가 섞여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정권 심판론, 이제 그것이 더욱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는데요. 정반대로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이네, 뭐 정권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민생과 경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정책 제안을, 이러한 의제를 어떻게 신속하게 전환해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꺼내놓느냐 하는 건데, 민생과 경제, 이것이 조국 혁신당의 뭐 윤 정권 조기종식 이런 정치 슬로건에 묻혀버리거나 조국의 목소리에 그런 중요한 민생 의제가 발목이 잡힐 그런 가능성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는 의석은 어차피 민주당 의석을 뺏어가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대1 쉬울까요?